김민호는 우리 경기도민의 변호인이다. 그 변호인이라는 직업이 클라이언트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고 판사님 앞에 이제 잘 호소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잘 하는 거잖아요. 도민들 또 제 지역구의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을 제가 잘 듣고 잘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안녕하세요. 그 경기도 의원 김민호입니다. 법조인 중에 이제 바로 국회에 이렇게 진출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많았죠. 근데 또 이제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서도 한번 법조인들이 많이 와서 도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뭐 조례 재개정도 하고 또 한다면 그것이 또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요. 이제 원래 고향이 이제 또 부산입니다. 제가 또 어릴 때까지만 해도 관료가 되거나 아니면 뭐 전문직이 되는 걸 굉장히 뭐 크게 생각했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사법시험에 도전도 하게 되었고 또 운이 좋게 합격도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또 진로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공적인 일을 좀 하자는 취지에서 일반 변호사가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입사를 해서 이제 그렇게 법조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일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제 법무부 산하 인권기관입니다.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말 그대로 구조하는 곳이기에 또 굉장히 의미가 깊다 생각했고요. 공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근데 그 영향력이 이제 선한 영향력이겠죠. 우리 뭐 의사 선생님이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듯이 그런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한 것 같아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기관이 마음에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제일 좀 마음고생 이런 한전을 상대로 제가 이제 농민들을 대리해서 소송한 것이었고요. 그게 제가 이제 경남 밀양에 근무할 때 그 야간 마을 정전으로 비닐하우스가 다 이제 작동을 안 한 거죠. 농작물이 동사해버린 거죠. 하룻밤 사이에. 자연재해가 아니다 보니 지자체에서는 배상 책임이 없다. 그리고 한전 측에서는 우리는 뭐 과실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농민들의 뭐 1년 수입이 그냥 공중에 다 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보고 전기를 좀 공부를 했어요. 예. 여러 교수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수락해 주신 교수님 한 분 좀 찾아갔어요. 그래서 한 며칠 정도 같이 있었어요. 실험실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내린 결론은 한전의 과실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가 이제 소송을 감행했죠. 다들 말렸고 회사에서도 말렸어요. 예. 전례가 없다. 근데 저희는 이제 끈질기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고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 다 배상을 받았고요. 예, 그게 이제 좀 가장 좀 시끄러웠던 일 중에 하나고 그 사연들이 지금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대의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뭐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나라의 헌법상 원칙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제 또 따뜻한 복지 뭐 이런 부분들이 각각 주가 있지 않습니까? 주는 자유민주주의고, 주는 시장경제고, 복지도 이제 보편성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도와주는 이 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대의죠. 근데 이것은 개인이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유혹에 그런데 이제 동조를 한다는 거죠. 대의를 항상 간직하고 사소한 것과 그 대의를 바꾸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일단 예산이 크게 두 부류지 않습니까? 경기도청이 있고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앞선 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또 했던 사업들이 있고 이제 김동연 도지사께서 본인만의 또 사업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게 있고 그것이 또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닌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 본 예산에서는 그 분류를 잘해서 그래서 이번 도지사께서 뭐 하시고 싶은 사업 중 딱 도민께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과 이재명 도지사가 했던 일 중에 지금 승계되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 빨리 분류를 해서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도지사가 또 도민들께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뭐 채택을 해드려야 될 것이고요. 교육청도 지금 이제 교육감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분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교육 같은 경우는 근데 아이들의 문제라 사실 그런 너무 이제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분류보다는 지금 당장 아이들의 안전성,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공부하는 시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양당이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런 걸 우선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당끼리 문제 삼고 있는 어떤 교육 정책, 뭐 어떤 특히 지금 지금 현 교육감이 내세우신 IB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번 상임위와 얘기를 해서 토론이 아마 엄청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표현한데요. 그래서 일단 추경 예산부터 묶여 있는 협상이 해결되는 게 저는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 해결이 돼야 저는 여야정 협의체도 원만하게 구성돼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도지사님도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도지사님이 또 직접 나와주셔야 됩니다. 예, 뭐 누구를 보내고 갈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나오셔서 또 의원들과 또 소통을 하고 이거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양주의 큰 문제는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예, 지금 생성되는 신도시와 또 이제 그렇지 못한 동네에 제일 심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교육에서 과밀 과소학급 문제입니다. 옥정 회천을 중심으로 한 신도시에서는 이미 과밀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파트가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학교 신설은 거기에 못 따라와서 지금 또 내년 내후년에는 또 큰 문제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과소의 문제도 발생하는 지역도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그 학교를 통폐합해야 되는데 학교를 통폐합하면 아이들이 이동 거리가 또 늘어나는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지금 머리를 정말 싸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 교육 환경이 우리에게는 가장 일단 중요한 숙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임기 끝나는 그날까지 완전 해결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의 피해 가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은 우리 양주에 젖어 있는 패배주의의 극복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양주에 이제 아기들 어릴 때 사시다가 아이들이 조금 크면 다 고민을 합니다.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하나, 여기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냐, 이런 패배주의가 젖어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최고.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서울 강남구에서만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제 공약에 토크 콘서트가 있었어요. 조금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하신 분들 초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했고 어떤 생각으로 했다 이런 걸 자꾸 해서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으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된다.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도 하고 여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서 우리 지역에서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만 만들면 그 다음에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 그래서 그게 최우선이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이런 물적 시설로 도와줘야죠. 우리가 도와주면은 여기도 진정한 우리 교육으로서는 어디 빠지지 않을 도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게 목표입니다.